여러분이 만약에 돈과 시간을 아껴주는 부자 마인드를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시다면 저는 아이에게 선택과 포기라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돈하고 시간이 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돈과 시간.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얼마 벌고 있지라고 생각할 때 자기 월급을 1시간으로 환산하시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내가 1시간당 얼마짜리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약간 생각하시는 것처럼 돈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생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선택의 중요성이 항상 따라오거든요. 근데 그게 돈과 시간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선택의 중요성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포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내심을 가르쳐도 모자를 판에 지금 포기를 가르치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포기란 해보지도 않은 것을 엄마 이거 못하겠어요 이거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래 너 하지마 힘든데 하지마 이렇게 포기시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녀에게 포기를 가르친다는 거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육아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다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 다 중요하다 보니까 대중소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다 대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심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힘든 거예요. 포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너무 다 중요하다 생각하다 보니까 포기를 못하게 되고 체력적으로 고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아이들한테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포기하는 방법을 하나씩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포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지금 육아가 중요하니까 육아를 먼저 하고 청소는 조금 덜 중요하니까 이거 조금 이따 하자. 당장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대중소를 제가 정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선택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내려놓으면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신다면은 이거는 시간을 아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모든 거를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거를 다 잘한다는 거는 그만큼 힘에 부치는 건데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돈과 시간 두 개를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가르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마다 다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독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한다고 느껴지는 게 있고 나는 이게 뭐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진짜 괜찮다 너 잘한다 약간 이렇게 좋은 피드백을 주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투자 역시 자기에게 이제 맞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이 맞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주식을 맞는 사람들이 있듯이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5가지 투자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주위의 의견을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과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믿을 만한 이야기라도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바로 듣고서 제가 실행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맞다 아니다를 판단해서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위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려면 자신만의 손해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주식을 하는 그 고수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손절매를 한 3%대에 정해놓고선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3%대 하는 경우는 단순히 3%가 떨어지면 밑으로 쭉 미끄러지니까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어 이야기보다는 그 3%가 빠졌을 때 그 이후에 계속 시간을 자기가 원치 않는데 단기 투자하려고 했는데 장기 투자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돈만 잃으면 됐지 시간까지는 잃을 수 없어 라는 생각으로 그런 원칙을 정해 두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손해를 본다는 거 아예 1%도 손해를 안 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생각하셔서 내가 어느 방법을 선택했을 때 최소한 손해를 어느 정도에서 막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한다는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시는 것과 시간을 돈을 시간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예전에 단타를 배워서 단타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단타를 해서 한 달에 한 2, 300만 원도 좀 벌어본 것 같아요. 근데 단타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진짜 많이 피폐했어요. 이게 뭐 어떤 때는 돈을 벌지만 어떤 때는 돈을 잃어서 라기보다는 그거를 이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돈을 벌고 그날 장이 좋아서 좋게 끝나면 제 시간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제 기분이 너무 좋죠. 근데 그 다음 장을 또 준비해야 되고 이게 심적으로 부담감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라는 말을 한다는 게 왜 그런지를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이 시작했을 때 9시부터 3시 반까지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계속 매여 있거든요.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시간을 돈으로 생각하고 돈을 시간으로 생각하셔서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만 이렇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평온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투자를 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면에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더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도 체력적으로 약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육아를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뭔가 힘들게 했다기보다는 내가 잠을 못 자거나 내가 너무 몸이 힘들 때 이게 욱하고 올라오거나 짜증이 확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만큼 체력이 정신력을 받쳐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는 것도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투기로 빠질 염려가 많기 때문에 꼭 건강을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 5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진짜 열심히는 살았는데 제대로 살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제가 그럴싸한 결과를 만들 필요를 뒤늦게 알았다는 것인데요. 제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라 진짜 현실적인 방법에서 이상적인 상황을 꿈꾸면서 그저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인 사람이 이상적인 상황을 꿈꾼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렇게 그냥 현실적인 상황에서 계획적인 것에서 또 계획적인 것을 더하고 더 계획적인 것을 더해서 그냥 정말 지극히 현실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냐라는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제가 대답조차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언제나 열심히 살았지만 제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저의 그 성공에 대한 생각이 항상 모호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는 살았지만 내 삶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악착 같은 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구나 가는 길에서 누구나 따는 자격증을 따고 누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미래를 조금 대비할 수 있겠다, 불안감을 조금 잠재울 수 있겠다라는 그냥 그 정도의 생각만을 가지고 그냥 살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간절함이 없었던 거죠. 간절함이 없다는 거는 성공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없다는 거랑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되지 못했고,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만 내가 어떤 거를 고쳐야 되고 어떻게 수정해서 앞으로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꼭 찾아보셔서 저처럼 내가 왜 부자가 되지 못했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